네, 안녕하세요 찐친 여러분. 오늘도 드디어 한 해입니다. 유튜브를 또 급격히 요새 성장시키고 있는 와중에 요새 댓글들을 굉장히 또 유심히 보고 있는데, 댓글에 또 엄청 많았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입문 와인, 하느님은 어떤 와인으로 입문을 했는지, 그리고 입문 와인으로는 어떤 와인이 좋을지 추천을 해달라,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입문 와인 편으로 와봤고요. 제가 입문을 했던 와인 두 종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입문 와인으로 추천하는 와인을 두 종을 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오늘 되게 좀 떨립니다. 그때 감정과 내가 비슷하게 느낄지 아니면 실망하게 될지. 일단은 마셔보는 걸로. 일단 첫 번째 와인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와인인데 포르투갈 리슬링이고요. 미국 와인이네요. 알코올 도수는 12.5도고 요거는 아마 코스트코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. 레이블도 뭔가 좀 캐릭터가 있고 이래가지고,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와인을 처음 좋아하고 이렇게 좀 비싼 것들 사는 거를 무서워할 때 많이 사 먹었던 와인이기도 했고, 그 당시에 어떤 와인을 먹을 일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 꼭 한 병씩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오 맛있다, 어디서 샀어? 라고 꼭 사람들이 물어봤었거든요. 근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먹기 때문에 어떤지도 궁금한 와인입니다. 제가 항상 리슬링을 얘기할 때 그 석유향, 페트롤향, 그런 향을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풍푸걸에서는 거의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. 리슬링 품종의 특징이 드러나는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되게 좋은 그냥 과실향들 위주로 나고,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주스 같다. 뭔가 달짝지근한 사과 주스를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이게 코스트코에서 16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먹을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완전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. 대신 와인을 조금 깊게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고유의 그 품종이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. 또 그런 재미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이 와인은 사실 그런 게 느껴지는 와인은 아닌 것 같아요. 식전주 혹은 제일 첫 와인으로 좀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와인 같습니다. 근데 묘하네. 이게 참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 뭔가, 그리고 저에게는 또 추억이 많은 와인이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 있잖아요.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니까. 근데 또 막상 마주하니까 이게 또 막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네요. 이게 또 사실 사람도 그렇고 이 술도 그렇고 이 좋은 추억이 있을 때 또 거기서 보내버리는 것도 갑자기 사색에 빠져가지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레드로 한번 가볼 텐데, 요게 진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. 요거 제가 한참 막 와인 유튜브 보고 막 와인 이렇게 사러 다니면서 구매해서 먹었던 와인이고, 요건 미국 와인입니다. 라피스루나 레드 블렌드. 레이블이 너무 예쁘죠? 내가 와인 하면 생각했던 거는 되게 뭔가 좀 모르는 말들이 글자로 적혀 있고 막 그랬던 느낌에서 미국 와인들은 이렇게 레이블을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힙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와인이었고, 그때 이걸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건 음식하고 안 먹고 와인 자체로 먹어도 되게 맛있다 라는 느낌으로 먹었거든요. 좀 되게 달큰했던 기억이었고, 보면 코르크에도 되게 예쁘게 달이 그려져 있어요. 반달이 그려져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품종들이 블렌드가 되어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진판델이라는 품종이 있어요. 여기서 지금 처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진판델의 좀 특징은 되게 잼같이 단 품종이에요. 워낙 또 잼이한 지역에서 온 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찐득찐득하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되고, 왠지 실망을 할 것 같은 느낌이. 참 라피스루나 맛있었으면 좋겠다. 참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. 일단 색에서는 굉장히 어린 느낌이 납니다. 거의 뭐 보라색 같은 느낌이고, 블렌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이렇게 짙은데 뭔가 그래도 좀 투명함이 비치긴 합니다. 뭐랄까 막 두껍다고 느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 100%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뭔가 색이 옅은 느낌이고, 향에서는 제 생각보다는 덜 잼이한 것 같아요. 이 향에서는. 긴장돼. 제발.
오, 옛날 생각난다. 이게 음악 같은 거 딱 들으면은 왜 그때 생각 막 나고 그러잖아요. 막 딱 처음 먹는데 딱 그때 생각나는 것 같아. 그 테이블에서 저기 뭐야 선유도 살 때인데 그때 사진 있나? 내가 아마 사진 찍어놨을 수도 있어. 아주 예쁘게. 네. 죄송해요. 갑자기 또 저 혼자 추억에 빠져가지고 그 사진을 찾을 거라며. 오, 있다. 대박이죠. 걔가 딱 내가 너무 기념하고 싶어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있고. 어떻게 이렇게 와인이 달큰하고 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?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는 레드 와인은 되게 떫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달큰하고. 근데 그때 딱 느낌이 저 나고, 물론 조금 이제 그 막 과한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렇다고 진짜 제가 앞서서 막 많이 언급했던 진짜 그런 미국 와인들에 비해서는 은은하게 이런 오크나 이런 바닐라 향 같은 것들이 좀 풍기는 타입이고,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품종들이 좀 블렌드가 돼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이런 까베르네 소비뇽의 너무 터프한 지점도 조금 날려버리고, 진판델의 약간 좋은 달큰함과 그리고 좀 멜롯이 줄 수 있는 약간의 섬세함, 그리고 산지오베제까지 뭐 한 4%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 섬세한 부분을 좀 챙겼겠죠.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 5년 만에 만났는데도 얘를 먹는데 너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약간의 뭐 단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, 그래도 어릴 때 좋은 친구 만나면 좋듯이 그런 게 안 보이고.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좀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았던 와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건 얘는 왜 또 좋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뭐 제 주관입니다. 주관이고, 그래도 적어도 진짜 그 오크향 뿜뿜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좀 섬세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점.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먹었는데 또 좋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추천입니다. 네,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입문 추천 와인 두 종을 가지고 와봤고요. 화이트 와인 한 종과 레드 와인 한 종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,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해봤고, 와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게 된 한 해 입문 와인 추천. 첫 번째는 켄달 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샤르도네고, 이제 미국 와인입니다. 미국 와인이고, 뭐 백 레이블을 보면 미국 레스토랑 판매 1위 화이트 와인이라고 적혀져 있고, 좀 아무래도 미국 캘리포니아 또 화이트 와인이기 때문에 색깔이 나름 좀 짙죠. 노란색을 많이 띠는 것 같고, 일단 좀 잘 익은 과실 향들이 좀 느껴집니다. 파인애플 향이라든지 햇살이 많이 내리쬐는 듯한 느낌의 과실 향들이 좀 나고, 그리고 오크 숙성을 하는 스타일의 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뭐 바닐라 향 같은 것도 조금 있고요. 버터 향이라든지 조금 고소한 향들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너무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을 10,000원만 더 쓰면 돼. 진짜 이게 무거울 수 있는데 딱 그 정도에서 딱 적절하게 딱 멈춘 것 같고, 밸런스도 너무 좋고, 오크 향이 나지만 그게 과하지 않고 약간 절제미가 확실히 딱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되게 대중적이지만 와인 애호가들도 이 와인 맛있다, 그래도 괜찮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타일의 딱 전형 같고, 입문을 사실 이런 와인으로 한다면 되게 좋은 와인의 평가 기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, 맛있으면서 좋은 와인, 느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이게 미국 이제 좀 저가 와인들이. 근데 그 느끼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침샘도 좀 돌게 하고 음식하고도 좀 먹어도 좋을 것 같은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돼지고기라든지 구워 먹는 돼지고기, 뭐 혹은 좀 수육 이런 거 하고 먹어도 좋고, 장어구이랑도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언제 먹어도 사실 맛있네요.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와인이라서 뭐 괜히 뭐 그런 건 아니고 맛있습니다. 처음 산 이유가 있어요, 혹시? 오크 숙성을 하면서, 그리고 젖산 발효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와인을 좀 이렇게 라운드하게 둥글둥글하게 좀 만들어주는 스타일의 와인들이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. 근데 그런 거에만 지배당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세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인위적인 스타일로만 이제 와인을 좀 좋아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근데
요 정도의 적당함이라면은 나는 약간 이런 오크 숙성이 좀 없는 와인도 좀 궁금한데 퓨어한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일까? 라면서 좀 다른 스타일도 한번 먹어보는 거고 그런 걸 비교할 때도 되게 좋은 좀 교보제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가격도 3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나 좀 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스타일의 와인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레드 와인인데 어렵습니다. 이름이 빌라 안티노리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입니다.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빌라 안티노리는 이탈리아의 되게 유명한 가문입니다.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문이고요. 키안티가 지방 이름이에요. 그래서 키안티에서 나오는 이제 와인들을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부르는데 리제르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급보다 좀 오크 숙성을 좀 더 한 스타일의 와인이라는 거. 그래서 합치면 빌라 안티노리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입니다.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. 레스토랑에서 시켜도 그렇고 아니면 주변에 추천해서 사람들이 사 먹었을 때도 그랬고 만족감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. 키안티 클라시코의 특징은 이제 산지오 베제, 흔히 알고 있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, 뭐 메를로보다는 껍질이 얇고 섬세하고 하늘하늘한 스타일의 와인들을 많이 만드는데 뭔가 키안티 클라시코 치고는 색이 꽤나 좀 두터운 편이에요. 꽤나 좀 두껍고 뭔가 좀 색이 좀 진하게 배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향에서도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키안티 클라시코의 느낌에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. 딸기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무거운 쪽의 향들도 나는 것 같습니다. 블루베리 향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역시 이탈리아 와인은 산미 이게 뭔가 좀 약간 침이 고일 정도로 뭔가 직관적으로 맛있다기보다는 약간의 묵직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섬세함도 가지고 있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어도 되게 구조감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와인이라서 추천을 했고 4만 얼마에 사셨다고 하니 제가 처음에 먹었던 뭐 1만 원대 그리고 2만 원대 뭐 3만 원대 초반에서 한 만 원, 2만 원만 더 쓰면은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훨씬 좋은 품질의 와인을 좀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빌라 안티노리가 또 되게 좀 좋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입문했던 와인 그리고 지금 제가 와인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또 느끼는 추천하는 입문 와인까지 오늘 소개를 좀 해봤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와인 전문가가 아닌 뭔가 여러분들과 같이 와인을 좋아하는 와인 애호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선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와인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를 끄고 사종, 시음 진득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형식의 압박 자